나경원 대표와 전희경 의원 두 분 말씀 속에 제가 발표할 내용이 아주 잘 압축되어 나왔습니다. 제가 김원동 요강과 대통령의 역사인식이라는 그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난 것이 이번 세미나에서 그 의원들이 하시는 말씀은 축사라는 말보다는 격려사라고 부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그래도 나라의 대통령은 어떻게 공산주의자라고 그럴 수 있습니까? 살기가 어렵다고 점잖게 나타나던 어느 택시기사가 한 말이었습니다. 아마도 정쟁에 신물이 난 국민들 정서가 대체로 그럴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뽑힌 사람이 공산주의자라고 누가 상상하고 누가 믿고 싶겠습니까? 제가 사실 이 세미나에 나오기로 한 거는 평소에 정치와는 거리를 두고 사는 사람이지만 바로 이 자리가 우리 대통령이 대통령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가를 검증할 절호의 어쩌면 또 마지막 기회를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입니다. 사실 역사학적으로 논란이 될 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데가 아니고 현충일 식사에서 대통령이 6.25 당시 김일성 내각의 핵심 인물이었던 김원공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되었다는 말을 하며 애국자로 지켜세웠습니다. 이것은 망언이 아니라 망발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왔던 전물 장병들의 유족은 물론 아직도 6.25 전쟁의 상흔을 안고 사는 애국 시민들 그리고 손대들 국민들의 항의가 거세게 일자 김원동을 독립유공자로 소원하려던 계획을 취소하는 것으로서 청와대는 재빠른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아마 국민은 빨리 경제 상황이 나아지기만 바라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정말 이 나라 이 국민을 위해서 현명한 일이겠습니까? 대통령의 현충일 망언이 우발적인 실수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이 대통령의 국가관, 역사관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었다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문제를 그렇게 안일하게 넘어갈 여유가 없습니다. 또 그것은 어떤 나라고 어느 때에도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국가관이나 역사관은 그 나라의 운명, 그 나라 국민들의 삶과 죽음, 자유와 노예화의 길을 가는 분이 당연사라지는 까닭입니다. 6.25 전쟁 중 원흉한 사람이었던 김원동을 대한민국 애국자로 지켜세우는 대통령의 인식과 발언이 그분의 다른 곳에서의 이 발언과 연계해 볼 때 실수가 아니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기 전부터 대한민국이 1948년에 독립한 자유민주공화국임을 부정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이 되고서는 1919년 임시정부를 선포한 것이 건국이었으니 올해를 건국 100주년으로 북한과 함께 크게 기념해야 한다고 대대적으로 선언하더니 북한조차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는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3.1운동만을 강조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도
공산주의 활동 때문에 서운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인물들을 예를 들어 손혜원 의원의 아버지 같은 부역자 경력이 뚜렷한 사람들에게 훈장을 주는 일에는 계속 적극성을 보였습니다. 그와 반면에 1948년에 새로 독립한 대한민국 건국과 발전에 큰 공로를 세운 인천 김성수 같은 경우는 일제시대 활동을 문제삼아 친일파로 몰고 서울 취소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든 명예를 박탈했습니다. 심지어는 수십 년 동안 학생들이 자랑스럽게 불러온 교가를 작곡한 변재명, 이흥열, 김성태 같은 작곡가들까지도 친일로 몰아 교가마저 버리도록 만든 역사 파괴 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제의 감시와 압박 속에서 전문인으로서 어렵게 살아남으며 젊은이들에게 음악이라는 은유적 수단을 통해서나마 애향, 애교, 애국기상을 심어주려던 노력의 흔적마저 친일행위로 모으는 작태가 대통령이 그처럼 높이 외쳐대는 사회통합의 취지에 부합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는 경력을 평가하는 일에서 좌우 이념 성향을 따질 필요가 있느냐는 말은 한편 온당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행적은 시기별로 그것대로 밝히고 평가해야 합니다. 독립운동가들 가운데는 좌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해방 직후 이승만 박사도 조봉암, 박헌영 등 공산당 활동 경력이 있는 차세대 정치인들에게도 나라를 세운 일에 손을 잡자고 제의했고 상당 부분 성공했습니다. 조봉암을 이용하여 농지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좋은 예입니다. 하지만 일제가 패망한 후까지도 공산주의를 포기하지 않고 희대의 전체주의 독재자로 판명난 스탈린의 전 세계 공산화 전략의 도구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과 손을 잡고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공산권에 편입되었던 동유럽 국가들의 역사가 이제 다 증명해주고도 남듯이 공산주의자들에게는 모스크바의 공산당 당 중앙에 대한 충성과 복종이 국가와 민족에 대한 충성이나 배려에 우선한다는 것이 철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문재인 대통령과 그를 둘러싼 사람들은 그러한 사실을 모르거나 애써 외면하려 합니다. 우리 애국지사들이 반공정책을 채택한 이유가 진정한 독립을 위해서가 아니라 마치 평등의 이념을 외면하기 때문이었던 착각 또는 오도하면서 자유평등, 진실과 정의가 자유민주체제의 이상이요 출발점이었다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공정책을 추진했던 사람들, 특히 이승만이나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그들에게 협조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혹하기 짝이 없는 평가를 내리고 그들에 관한 사실 조명까지도 친일미환이 독재미환이 하는 선동적 구호로 매도하며 금기시키고 초기부터 대한민국 건국과 발전에 크게 공헌했던 사람들은 거의 모조리 친일파로 낙인 찍어 민족의 기억 속에서 추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김원봉의 행적에 대해 보이는 관심과 관용적 태도의 극히 일부분만이라도 역사적 인물들 모두에게 고루 할애한다면 지금 친일로 매도당하는 인물들 상당수가 사실은 견디기 어려운 탄압 속에서도 민족을 잊은 적이 없는 불우한 애국자들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고 역사 바로잡기로 사회를 이토록 분열시키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역사인 측에서 드러나는 무지나 심각한 편파성은 해인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국제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35년간의 일제 식민 통치, 그중에서도 강제징용이나 신분위안부 문제 등은 영구한 성토의 대상이 되고 해방된 지 7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친일파 청산의 불철저함이 마치 모든 정치 도덕 문제의 근원인 듯 호들갑을 떱니다. 하지만 수천 년에 걸쳤던 중국과의 불평등을 위해서 우리가 당했던 수모가 어떤 것이었는가는 까맣게 있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후에는 남북한 동치선거를 통해 우리 민족이 통일국가로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지만
그 초로의 기회를 소련의 사주를 받던 김일성의 반대 때문에 놓쳤습니다. 6.25 전쟁 당시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혈투를 벌이며 압록강까지 진출하여 38선을 없애고 한반도를 대한민국의 깃발 아래 통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었지만 도둑처럼 스며들어 인해 전술을 편 중공군의 개입으로 우리 대한민국 중심의 통일이 좌절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대하고 뼈아픈 역사적 사실은 완전히 외면합니다. 무장 침입으로 우리의 통일을 가로막았던 중공군이 군이가 된 오늘의 중국이 우리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는 못할 망정 과거 자기들의 적대적 행위를 상기시키는 파라포라는 이름이 거북하니 바꾸라고 감히 내정 간섭에 오만한 요청을 해도 정부는 항의조차 못합니다. 그와 반면에 일본을 패배시켜 우리의 해방을 가져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김일성의 침략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싸우며 피를 흘렸고 전후 복구를 위해 엄청난 물질적 원조까지 해준 혈맹 미국은 제국주의 세력이라고 매도하고 서로 간에 많은 노력을 거쳐 드디어 우호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게 된 일본과는 거의 고의적으로 관계를 파탄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제적 입지를 계속 좁혀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 측근들 사이에서 역사적으로 관대한 평가를 받는 인물이나 국가들은 모두가 공산주의 과거를 지닌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독립국가를 표현하는데 적극 반대했을 뿐 아니라 그들 모두가 대한민국 주도로 통일국가가 되는 것을 군사개입을 해서까지 적극 방해한 세력들입니다. 그 후 러시아는 공산주의를 벌였지만 중국은 아직까지도 정치적으로는 공산당이 지배하는 국가이며 북한은 대한민국 체제의 혁명적 전복이 자기들이 추구하는 최대 목표라는 사실을 공공연히 천명했고 지금까지도 철회할 일이 없습니다. 김일성은 더구나 민족 통일이라는 미명 아래 처음에는 스탈린까지도 주저하던 남침 전쟁을 도발함으로써 민족 역사상 가장 피해가 컸고 자유가 치유가 어려운 동족상전의 제약을 초래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드러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외교 정책에 기절한 핵을 가진 북한과의 무조건 평화, 다시 말하면 미국과 유엔이 추구하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입니다. 곧 미국이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해구산의 철도, 다시 말하는 미군 철도를 전제로 한 철수를 전제로 한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이라는 것밖에 다른 것이 없는 듯 보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전혀 단순하게만 볼 수 없는 현충일의 김원봉 미화 발언이 무지에서 나온 실수인가 아니면 국민의 애국의식의 수준을 보기 위한 의도적 도발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고 김원봉에게 훈장 투수를 하겠다는 결심을 했다는 말을 했고 영화를 보고 충격을 받아 원자로를 폐위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과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화에서 받은 인상을 역사적 진실로 착각하며 거기에서 촉발된 감흥을 곧바로 실천으로 옮기는 일에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을 동원한다는 발상 자체가 이 나라의 주인으로 납세자인 국민의 경제에서는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단순 무지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적어도 도덕적으로는 용서받을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현충일의 발언이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바로 전몰자의 묘소와 유족들 앞에서 전쟁의 원형을 칭찬하고 더구나 그들이 몸담았던 군대의 창시자라고까지 치켜세웠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역사적 사실을 알고도 그런 짓을 했다면 그것은 정치나 이념 이전에 인륜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고국영령은 물론 6.25의 후유증을 아직도 앓고 있는 대한민국 역대 국민 전체에 대한 배신이요 모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적이었다 하더라도 그가 훌륭한 군인으로서 본분을 다하다가 희생당한 경우는 적진에서라도 인간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문명사회의 예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를 등지고 적진으로 들어간 민족의 대재앙이 된 전쟁을 일으키고 수행하는데 공로를 세워 훈장까지 받은 사람을 그 전쟁의 희생자들 영령과 유족들 앞에서 우리나라의 애국 훈장감으로 시켜 세울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인 현충일 망언이 보좌진의 실수에서 나온 일이라고 잘못됨을 인정한다면 해당 보좌진은 마땅히 문책당해야 하고,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역사인식이 파괴된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고 초절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 특히 6.25 전쟁에 참전했던 16개국 우방들의 견지에서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주적이었던 북한 인민군 창설의 주역이요 남침 전쟁을 도박한 원흉을 바로 대한민국 군대의 풀이요 한미동맹의 토대라고 말했다는 것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겠습니까? 서방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부터 독일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지냈지만 노르망디 상륙작전 75주년을 맞았을 때는 그 국가 수반들이 독일군에 희생당한 전몰자들을 기리기 위해 모두 몰려드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경우에라도 이번에 현충일 망언은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진정으로 사과하는 일 없이 김원봉 한 사람에 대한 서훈계획 임시 취소로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이제 국민이 반드시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대통령의 역사인식과 국가의 의식이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듣기 좋은 아름다운 말을 하는데 귀재이고 그런 추상적 언어로 국제사회에서도 진정한 민주주의 수호자인 듯 자기 이미지를 심는데 일정 정도 성공을 거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과 그의 행동은 정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 이제는 국내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서서히 감지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대변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배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두 사람을 오랫동안 속이거나 많은 사람을 일시적으로 속일 수는 있어도 모든 사람을 영원히 거짓 속에 가둬둘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정확하게 알고 싶어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금 대한민국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려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진정 대한민국 국민 절대 다수의 안녕과 이익을 극대화하는 길입니까? 그것에 국민 절대 다수가 동의합니까? 평양에 갔을 때는 왜 대한민국 대통령 대신 남측 대통령이라는 칭호를 썼습니까? 통일도 우리 대한민국 중심으로 우리 국민이 누리는 평화와 자유와 권익을 증폭시키고 나아가 북한에 사는 동포들도 우리처럼 자유와 번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하려는 것이지, 우리가 가진 것을 핵무기를 휘두르는 김정은의 요구대로 내어주며 우리나라가 북한을 닮은 사회가 되는 것을 무릅쓰고라도 통일을 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현충일 추모사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도 우리 국민 여론은 내란을 걱정할 정도로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회주의 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의혹이 끊이지 않으면서 대통령 탄핵 이야기까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은 한 번만으로도 이 나라 국민이 감당하기에 벅찬 불행을 낳았습니다. 제발 그런 일이 재발되어 적폐청산의 꼬리를 물고 일어나 결국은 사회 전체가 사람 살기 어려운 곳으로 방패화되는 일이 없도록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나라 운영의 방향을 바로잡아주기를 바랍니다. 나라 사정이 크게 잘못되어 가는데 그것이 바로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는 밑으로부터의 대중혁명이 터져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고가 일 수 있는 것이 역사의 이치입니다. 혁명은 기득권 세력이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무능하며 계층적으로 굳어져 있어 필요한 개혁을 제때 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내란 현상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그 지지 세력은 자기들이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세력임을 자청하며 촛불의 이름으로 적폐청산을 취재하고 대북관계, 대미관계 모든 면에서도 그전까지 이 나라 역대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 노선을 뒤집을 권리가 있는 듯 행동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 전반은 촛불 시위에 참가했던 사람들까지도 지금의 정부가 혁명정부라는 것을 감지하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순실 사건으로 국민이 충격을 받고 거리를 쏟아져 나왔을 때도 그들은 대통령이 최순실 같은 수준의 사람들에게 휘둘렸다는 소문에 분개하고 수치심을 느꼈기 때문에 대통령 하야를 외쳤던 것이지 우리 대한민국의 혁명, 더구나 사회주의 혁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선거 공약에서도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이 활발한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실천하겠다는 약속이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냈지 적폐청산이라는 명분 아래 대한민국의 헌법적 토대를 흔들어댈 것을 상상할 일은 없었습니다. 최순실 사건 발생 당시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로 부족함을 안고 있었지만 민주화에 성공하여 평화적 정권 교체를 할 수 있고 경제, 사회, 문화의 발전에도 성공하여 세계인의 호의적 주목을 받는 나라였지 혁명이 필요한 나라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국민이 바라던 것은 권력이 좀 더 도덕적으로 책임질 줄 아는 사람들의 몫이 되어 국정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은 혁명으로 해결될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 지적 각성을 요구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북한의 선전에 일찍부터 노출되어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이고 북한과의 무조건 통일만이 민족의 살 길이라고 세뇌당했던 몇몇의 자칭 혁명적 전위대들이 촛불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영상에 현혹된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을 선동하며 평화적 정권 교체라는 민주화 투쟁의 가장 소중한 결실을 짓밟고 이른바 촛불혁명 권력을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앞에 우리를 대표하고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 책임자입니다. 대통령이 잘해야 우리 국민의 이익이 수호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현충일의 망언이 실수였다는 것을 안다면 국민 앞에 직접 나와 정중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함으로써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것을 막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적통성을 다시 확인받으십시오. 아니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이른바 촛불혁명의 목적이 우리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이상 곧 국민 전체의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정의와 번영인지 아니면 이른바 기존의 기득권 세력은 모두 제외한 나머지만의 계급적 권력 확보와 궁극적으로 북한과의 무조건 통일인지에 관해 불안해하는 많은 국민의 의혹에 대해 솔직하게 대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와 이상과 이념을 같이 해온 혈맹일 뿐 아니라 세계 제1의 패권 국가인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무시하고 일본과 등을 지며 중국과 러시아의 비호 아래서 북한에 흡수 통합되어 중국이나 북한과 유사한 사회가 되는 것이 우리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길인가에 관해서는 국민 의견을 성실하게 타진해 보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자기들이 추구하는 혁명에 관한 이른바 혁명에 관한 그 정도의 솔직함, 혁명 세력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할 역사에 대한
그리고 인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그것을 위반한 대가는 상상을 초월하게 가혹한 결과로 우리 민족 모두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아무리 청년 시절에 애국 투쟁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스탈린의 세계공산화 전략의 도구가 되기로 자원하며 김일성과 함께 동족 상전의 침략 전쟁을 주도했고 그 보상으로 북한의 훈장까지 받았던 사람을 대한민국의 영으로 받들려는 사람들은 김원봉과 똑같은 운명을 맞을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민족해방인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구실로 민족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진 후 자기 자신도 결국은 잔악한 숙청의 대상이 된 그런 운명 말입니다. 한때 민족을 내세우며 용감했으나 무지했던 이념적 모험주의자 김원봉 같은 인간들에 맞서 우리가 피와 땀과 눈물로 지켜온 것이 바로 생명보다 소중한 자유이며 숙청을 빙자한 보복정치가 용납되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의 애국국민 앞에 직접 사죄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나라를 내란에 버금하는 갈등에서 구하고 자신도 김원봉의 길을 가게 되는 운명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악의 확대자의 생산을 바라보고만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애국애족을 빙자한 피해 악순환에서 벗어나 진정한 국민 통합을 토대로 하는 민족 통합과 인류 전체의 평화적 공생을 위해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